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제 작품 한 편을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곡과 은총 사이 임우희. 5월 중순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그즈음 들어 방송마다 조기 검진 열풍이라서 내친 김에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전화했다. 갑상선암과 유방암 검진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선뜻 시간을 잡아놓겠다고 편한 시간에 오라고 한다. 서둘러 준비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다. 유방검사는 꽤 고통스러웠다. 다음으로 목을 검사했다. 유방은 치밀 유방으로 검사할 때 아팠지만 괜찮았고 갑상샘은 조직 검사를 해야겠다고 한다. 바짝 긴장되었다. 며칠 후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방해 달라는 것이다. 심상치 않았지만 애서 태연한 척 집을 나섰다. 남편은 벌써 얼굴에 근심이 어렸다. 병원에 도착해서 차례가 되어 들어가니 갑상샘의 악성 종양으로 보인다는 소견과 함께 수술날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이제 건강은 다 회복되었다고 간신히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또다시 수술해야 한다니 어이가 없었다. 가슴 속엔 통곡만이 필요한 듯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중앙로를 거쳐 명동로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익숙한 골목이 눈앞에 있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마음을 다잡자. 나는 엄마다. 나는 아내다. 애서 태연한 모습으로 남편과 마주했다. 이번은 간단하니 몸살 감기라고 생각하고 며칠만 휴가 다녀온다고 생각해요. 말은 쉽게 했지만 내 가슴은 이 우주의 어느 한 곳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다. 다시 국립암센터로 연락해서 날짜를 정했다. 여러 번 경험으로 면역이 생길 만도 한데 두려움은 걱정에 정비례하는 것 같았다. 지난번에는 더 큰 수술도 얼떨결에 다 해냈고 회복도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수술은 그저 짧은 여행 한번 다녀온다 생각하자. 아픔도 여러 차례 겪으니 죄인이 된 듯 했다. 일주일 만에 날이 잡혔다. 이번에는 우리 식구들을 덜 괴롭히고 싶었다. 혼자 가고 싶었다. 집을 비워야 해서 시부모님께는 간단한 수술이니 혼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다. 집을 떠나 식구들이 없는 곳에서 실컷 통곡이라도 한번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할 것 같았다. 결혼과 더불어 식구도 많았지만 부부가 함께 일을 하다 보니 남몰래 한번 실컷 울어보고 싶을 때도 울 자리가 없었다. 6월 초입에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다. 복학생인 아들이 엄마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터였다. 아들과 둘이서 하는 열차 여행은 처음이다. 옆자리에서 아들이 엄마 많이 걱정되세요 한다. 아니, 아들과 오랜만에 여행하니 기분이 들뜬 것 같아 하고 대답했다. 거짓이기도 하고 진심이기도 한 내 마음이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아들은 세심하게 엄마를 배려했다. 마음은 든든했지만 이런 이유로 보호자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아무리 혼자 가겠다고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응하긴 했지만 수술 전야에 병원에서 하는 각서까지는 시키고 싶지 않았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던 중 마침 서울에 근무 중이던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저녁에 병원에 오겠다고 한다. 퇴근해서 병원을 온 딸에게 아들과 같이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것 둘이서 사 먹고 내일 아침에 오라고 당부했다. 애써 밝은 얼굴로 부탁했다. 아이들은 나의 밝은 부탁을 그대로 들어주었다. 밤이 되자 병실로 연락이 왔다. 사전에 주의사항과 약정이 필요하니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간청을 했다. 이미 여러 번 수술 경험이 있고 내 아이들에게는 이 위험에 대한 서약을 보일 수 없다고 떼를 쓴 셈이다. 겨우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모든 위험에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한 후 병실로 돌아왔다. 밤 10시가 넘어서니 이젠 간호사들의 출입이 또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낮에 봐두었던 병원 뒷산으로 올라갔다. 풀꽃 향기와 달빛으로
병실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리 한적하고 동무대가 펼쳐진 기분이 되었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간혹 비둘기만 야릇한 소리를 낼 뿐이었다. 옅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달빛과 어우러진 어둠은 나를 위해 마련된 혼자만의 통곡의 자리로 충분했다. 결혼 후 많은 식구를 감당할 수 없어 울고 싶을 때도 많았다. 신장암 말기 수술을 받고 서럽고 괴롭고 절망스러울 때도 실컷 울어보지 못했다. 병원 잘못으로 척추 4~5번 뼈가 부러져 퇴원 후 걸을 수 없어 다시 입원했을 때도 걱정하는 가족들 앞에서 울 수 없었다. 그 한참 뒤에 척추 수술로 고통이 심해 삶을 지탱하기 힘들었을 때도 마음껏 울어볼 자리를 갖지 못했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 집에서 좀 쉬고 싶은 날에도 잠시 차 안에서 쉬는 것으로 피로를 풀었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누구에게도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수술만 하고 나면 산뜻하게 회복한다고 한다. 나는 울고 또 울었다. 꺼이꺼이 멈춰지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했다. 두려운 생각에 한기가 온몸을 휘감은 듯 현기증이 났다. 하늘을 쳐다봤다. 달빛과 수은 등만이 외롭고 쓸쓸한 내 마음을 아는 듯 포근하게 느껴졌다. 왠지 속이 시원해졌고 뻥 뚫어진 기분이 들었다. 화장실에 들려서 얼굴을 대충 씻고 거울을 봤다. 나를 보고 웃어도 본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병실로 돌아오니 다른 환자들은 잠이 들었는지 간간히 숨소리만 들린다. 나도 잠을 청해본다. 내일 첫 번째가 내 수술 차례다. 그러나 밤새도록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들로 밤을 꼬박 보냈다. 이른 새벽이 되니 수술 준비팀이 왔다. 나는 이름과 병명, 나이 등이 적혀있는 팔찌를 끼고 수술실로 향했다. 아들과 딸이 헐레벌떡 도착했다. 나를 바라보며 아들과 딸은 애써 웃으며 엄마 파이팅 파이팅 하고 외친다. 잠시 후 적막한 수술대에 양팔과 다리를 고정하는 듯 했다. 취한 듯 눈을 감았다. 마취 상태에서 나는 교황님을 만났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영국에 있는 큰 성당에서 만났다. 교황님은 손수 나오셔서 앞줄 세 줄은 우리 교포들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다. 그리고 교황님이 집전하시는 미사를 마쳤다. 마치자마자 교황님이 다시 나에게로 오셨다. 이번에는 계단으로 올라가자고 하셨다. 그곳에는 청년 성가대들이 있었다. 거기에서도 나를 소개해 주셨다. 그리고는 곧 파티가 있다는 안내방송이 들리는데 그곳에는 가지 않았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교황님과 함께 걸어 나오는 곳은 수백 년은 된 듯 보이는 수목원 같기도 하고 경이로운 풍경이었다. 고목들 사이사이로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모를 수많은 꽃이 환호하는 그 꽃길을 나는 교황님께 꽃 이름을 묻고 대답하면서 끝없이 긴 거리를 걸었다. 마치 천국 같다고 생각하면서 행복한 기분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취한 듯 잠에서 깨어나니 벽시계는 10시 반을 향하고 있었다. 하얀 벽과 수술 기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수술 받는 동안에 나는 꿈을 꾼 것이었다. 수술 후 예상외로 회복도 빠르고 기분이 좋았다. 마치 천당에라도 다녀온 듯 눈만 감으면 교황님과 함께 걸었던 그곳이 아름답게 펼쳐지면서 행복해진다. 나는 생각해본다. 그것이 바로 통곡이 평화로 가는 길목이었구나. 이런 것이 바로 은총이었구나.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